네, 안녕하세요. 심심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어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에파스라는 어플인데, 단순히 쿠팡 파트너스 API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이거를 이제 워드프레스나 블로그 스팟 등에 이제 자동으로 포스팅이 되도록 만든 어플이었어요. 그리고 기존 셀파스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쿠팡 파트너스가 점차 유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자동화된 글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도 에파스였고, 이용자도 약 100명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에파스를 4,500원에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파스의 그 스크린샷인데, 여기는 지금 에드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에드픽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어플이었어요. 제가 스크린샷을 못 구해서 이제 최근 거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돈 주고 이용을 해주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을 수용하는 과정, 이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고,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 수정해야 하는 점, 뭐 니즈에 대한 기능 등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를 하나 둘 이제 기능화해서 업데이트할 때면 뿌듯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API는 1시간당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제 경고를 받고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용자가 실수로라도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초과 방지 기능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이제 이용할 때 이제 주의만 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횟수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그게 이제 더 높은 완성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에파스의 기능이 하나둘씩 많아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월 결제 구독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글을 발행을 했었는데, 워드프레스에서 망보드와 케이보드를 이용해서 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양산해서 뿌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할까요? 수백만 건에 달하는 그 게시물들을 뿌려대니까 사이트가 엄청나게 느려졌어요. 나중에는 삭제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 느려져가지고 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들어오더라도 이제 느리니까 바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도 점차 이제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양이 많아지면 느려진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찍어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호스팅을 워드프레스를 사용했었는데, 이것도 차단당합니다. 제가 돈 주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던 호스팅이었는데 차단을 당했어요. 이런 게시물들을 이제 많이 올렸다고. 그때 저는 아무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호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마침 집에 시놀로지 나스가 있었어요. 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웹 호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에파스에 대한 공식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뭐 글을 뿌리긴 했었지만 이제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운영을 위한 사이트, 에파스 운영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관심이 많았던 때였고, 이 메타 태그, 그리고 사이트 속도, 이런 거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니까. 워드프레스랑 엘리멘터 프로, K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속도가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 속도를 올리려고
뭐 테마도 건드려 보고 뭐 이런 이것저것 날려 보면서 가벼운 세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직접 만들어야겠다. 똑같습니다. 에파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된 것이 워드프레스와 같은 CMS를 개발하자였습니다. 사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였어요. 거의. 아, 근데도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썼었는데 나만의 CMS 개발기 1편부터 나만의 CMS 개발기 33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경 한번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시기였고 PHP를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정도. 아, 이게 변수고 이게 문자열이고 이제 그런 거를 알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나름 뚜렷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 글은 이제 제가 여기 개발기 중에 있는 이제 어떤 거 이제 갖고 온 건데 여기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CMS 또한 부업 목록에 추가하려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는 이거조차도 내가 이제 부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쿠몬과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름 시장 조사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 제야의 고수들이 이렇게 질비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다들 너무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판매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간단한 회사 속의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기능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만들면 이제 기능을 겁나 빠방하게 넣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굴러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초에 저는 CMS 만드는 김에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포부에 지나지 않았고 이미 이제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내가 여기 있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거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고객들 피드백 받아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고 이때부터 제가 개발자로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이제 사무직의 어떤 회사를 다녔었는데 업무 중에 메일링을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하나하나 제목, 내용, 첨부 파일을 이제 복붙해서 발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하자, 자동화하자 생각을 했고, 그 PHP 메일러라고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그 발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근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제 메일을 보내는 시간이 단축됐잖아요. 사실 조금 몰래 이제 코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하려고 알아봤어요. 근데 마땅히 제가 지원할 만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생각만 했어요. 이제 귀찮잖아요. 그래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제 뜬구름 잡는 상상만 했고,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그냥 웹 에이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한 생각.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연말 모임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어릴 적에 그 독서실을 다녔는데 그 독서실을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의 모임을 이제 독서실 패밀리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저희가 독패미라고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의 모임을 갔습니다.
가져 가지고 내가 지난날에는 무엇을 했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대화를 주로 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모임에 나가서 나 1년 동안 열심히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웹 에이전시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SBS 아카데미 컴퓨터 학원 뭐 이런 거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다니는 친구. 정확히 이 친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니던 친구가 "야, 할 거면 당장 시작해 봐. 왜 굳이 1년 후에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할 거면 지금 해야지 뭐하러 1년 후에 지금 하나 그때 하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엔 설득력이 있었어. 너무 와닿아 가지고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1 차가 끝나고 2 차를 가겠다고 친구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만 가봐야겠다라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으로 가니까 와이프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 벌써 이렇게 새벽까지 오는 거 허락 받아 놓고 12 시도 안 돼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와서 무얼 했냐? 바로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야매 개발자. "야, 나중에 내가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해 보려고 하는데 나는 결과물이 아직 없어. 실무 경험이 없다. 근데 나의 역량을 좀 체크해 보고 싶어졌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기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 의뢰인들은 어떤 결과물을 원하고 어떤 구성이나 디자인을 원하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웹 기획이나 이제 이런 것 많이 찾아봤어요. 뭐 포트폴리오 만들 만한 게 있나. 근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우러나지가 않았어. 나는 그냥 실제로 홈페이지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소통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 욕구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냥 톡 까놓고 말했어요. "나는 많이 모자르다. 근데 무료로 해 주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실제 원하는 걸 나한테 말해라. 나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겠다. 생각도 못한 부분은 학습하겠다. 그래서 당신과 같이 소통하며 사이트를 제작하실 분을 모집한다. 근데 어려운 사이트는 힘드니까 간단한 사이트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안을 꼭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냥 무작정 오지 말고 하고 싶은 거를 구체적으로 갖고 와라. 근데 이게 저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블로그 글을 보고 문의가 왔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해 줬습니다. 그리고 무료였잖아요. 고맙다면서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 "정말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돈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돈을 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내가 한 작업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깡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뭔가 추진력 있게 개발자로 삶을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쓴 날 취업을 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찾아봤어요. 딱히 제가 갈 만한 곳, 붙을 만한 곳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공고에 DC 인사이드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여기가 이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건 알고 있었고 정말 하루에도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PHP 기반의 사이트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저기 가 가지고 대용량 처리 이런 거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그냥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수몽에다가도 제가 전문가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니까 888 명의 그 웹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했던 건데 이제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록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또 변화가 금방 찾아왔습니다. DC 인사이드에서는 서류조차 탈락인지 연락 자체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크몽에서는 3일 만에 의외로 빠르게 첫 의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첫 의뢰인이 만족을 엄청 해주셨어요. 말도 안 되게. 아, 퀄리티 좋다. 그리고 이제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커스텀마이징 하고 싶은 거 직접 물어봐가면서 제가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빨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족을 많이 하셨다. 비록 저렴한 금액이었지만 제가 이 첫 고객을 만족을 시켜주었다는 자신감. 이것 때문에 이 이후로의 작업물은 보다 이제 뜻깊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점차 저의 작업물을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듬어 간다는 건 뭐냐면은 A라는 사이트를 만들 때 어떤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나중에 B를 만들 때도 쓸 수 있도록 그 모듈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캡슐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업물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25년 1월 9일자인데 오늘로 제가 435일째. 제가 23년 11월 1일 정확히 기억해요. 그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총 진행한 프로젝트가 67건, 고객 만족도 100%. 적어도 크몽 지표는 100%입니다. 이제 뭐 크몽의 리뷰가 16개가 있는데 이제 뭐 대부분 다 만점 주셨어요. 만족을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거고 댓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비에 만족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했거든요. 내용 보면은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만족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이제 그 모든 작업물에 대한 이제 견적을 이제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232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 435일간 1억 5,500만 원 정도를 번 건데 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장을 굳이 다녀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직은 이제 저랑 이미 멀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마이웨이 개발자의 삶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죠. 그리고 이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재사용 가능한 코드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작업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더 많은 작업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오더를 따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디자인. 저는 그 디자인 감각이 꽝이라서 손만 대면 그 촌스러움이 덕지덕지 묻어났어요. 이상하게 있어 보이던 것들도 그거를 구현해 놓으면 이게 조화롭지 못하고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고객한테 레퍼런스를 들고 와라. 디자인 아니면 디자인을 들고 오시면 해드리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더 따오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아무리 뭐 개발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주지 않으면 저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더 따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배워야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착각이고 오만이었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또 길어져서 이제 나머지 또 기가 막히게 또 전화 옵니다. 나머지 또 3탄에서 제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